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좀 의미 있는 연구가 나온 것이 있어서 이것도 소개할 겸 오늘은 다이옥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특정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이옥신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보통 다이옥신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학물질,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은 다이옥신 중에서도 저희는 TCDD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TCDD는 다이옥신 중에서도 연구도 많이 됐고 독성도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다이옥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이런 다이옥신, 아까 제가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다이옥신이 만들어지는지, 왜 자연환경에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쓰레기를 태울 때 나타납니다. 쓰레기를 태우다 보면 그 쓰레기 안에 혹시라도 할로겐 원소, 할로겐 원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포함된 어떤 쓰레기,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완전 연소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태울 때, 뭔가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었었어요. 뭐냐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년 전에 프랑스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P&G,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굉장히 큰 회사의 제품, 기저귀 제품 중에 일부 모델에서 다이옥신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굉장히 유황 물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고 우리나라도 서둘러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저 제품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국내 조사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됐고요.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긴 했었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저게 독성이 강하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놀랐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 다이옥신은 연구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연구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독성 연구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거 한마디만, 이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이란 게 뭐냐면 일단 가장 등급이 높다는 얘기고요. 사람한테 암을 일으키는 게 가장 명확한 상태, 가장 명확한 물질, 그게 바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계속 쌓였을 때 여러 가지 암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아요. 사실은 생식계든 면역계든 내분비계든 다양한 어떤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쌓였을 때 이런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당연히 노출이 안 돼 되겠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 위험한 화학물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고 왜 특히 더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문제는 딱 단어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이에요. 안정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정말 이게 자연에 노출됐을 때, 또 우리 몸에 노출됐을 때, 우리 몸이 노출됐을 때 이게 분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분해가 여러 가지 자연에 배출됐을 때 미생물에 의해서도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도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또 배출도 잘 안 돼요. 심지어 배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골칫거리인 거죠. 게다가 독성도 명확하고요. 또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특성이 있냐면, 화학적 특성이 있냐면 지방이 굉장히 잘 용해가 잘 돼요. 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에 노출이 되면요, 토양이든 강과 바다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노출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생물들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점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생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이 다이옥신 농도가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지방이 잘 달라붙어요. 잘 달라붙으니까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화학물질이 된 겁니다. 참고로 우리 몸에서 이 다이옥신이 들어왔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물론 이 다이옥신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7에서 11년 정도 걸립니다.
약 10년이라고 그냥 봤을 때, 대략 10년을 봤을 때, 여러분이 다이옥신 노출되면요, 절반을 줄었는데 10년, 또 추가로 10년 지나야 또 절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75% 줄어드는데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약 2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려 20년이 걸려도 여러분이 노출된 다이옥신은 무려 25%나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논문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nvironment International이라는 저널인데요. 굉장히 저명 학술지고요.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프레스라고 나오죠. 인프레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문이 이제 게재 승인됐어요. 예, 게재하기 다 결정된 상태인데 아직 번호까지는 부여받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 편집 단계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논문을 편집해서 당연히 마지막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식 게재는 아마 내년 초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번호도 부여받지 않은 최근 따끈따끈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자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연구를 했고요. 중국에서 당연히 다이옥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도요. 이제 다이옥신이 주로 우리가 어떻게 노출되냐면요, 뭐 호흡기라든지 피부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주로 먹는 겁니다. 주로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로 다이옥신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국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쳐서 이 자료를 조사합니다. 분석을 해요. 사람들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20년에 걸쳐서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그리는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다행히도 중국인들은 이 다이옥신에 노출되는 정도가 감소 추세를 그리더라. 정말 다행이죠. 다행히도 점점 감소 추세를 그리더라. 이런 어떤 훈훈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행히 뭐 이유가 있겠죠. 다행히 과거에는 정말 좀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행위가 되게 많았나 봐요, 쓰레기 등을.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인체에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규제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효과 덕분인지 보시는 것처럼 사람한테 노출되는 정도도 이제 확실히 줄어드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행이라 볼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 또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또 여러 식품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로 먹는 걸 통해서 다이옥신에 노출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옥신과 이제 그 유사한 화합물의 농도가 가장 높은 식품은 무엇일까? 축산물일까? 농산물일까? 가공식품일까? 수산물일까? 이런 것들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죠. 그럼 당연히 자연환경으로 배출이 되죠. 그럼 토양과 강과 바다로 결과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쪽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걸 원재료를 가지고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식품 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놀랄 일도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거 다이옥신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안타깝게도 수산물에서 제일 높게 나옵니다. 수산물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결과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수산물이 정말 높다면 정말 뭐 진짜 뭐 수산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말로 건강 위험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연구진이 그걸 연구를 합니다. 했더니 실제로 해안 지역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죠. 해안 지역의 거주자분들한테서 실제 건강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상하셨던 것처럼 해안 지역에 거주할수록 상대적으로 수산물 섭취량이 더 많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상대적으로 수산물 섭취량이 더 많기 때문에 해안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런 건강 위험이 더 높았다라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주제는 또 수산물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산물에 원한이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문의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수산물 좋아합니다. 저 수산물 좋아하고요. 절대로 제가 원한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수산물도 죄가 없고요. 수산물 관련된 어업 종사자분들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 수산물에다 다이옥신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피해자분들이시죠. 정말 피해자분들이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왜 다이옥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또 예전에 제가 또 그랬었잖아요. 중금속 농도 한번 제가 다뤘었고요. 수산물에 그 다음에 과불화합물
요즘 전 세계적인 이슈인 과불암물도 수산물에서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육신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자연환경에 오염돼 가는, 또 바다가 오염돼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 오염의 결과물이 저런 수산물의 오염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물은 아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육신만 놓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다육신이 아까 제가 왜 발생한다고 했었죠? 바로 뭔가 태울 때, 쓰레기를 태울 때 주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시잖아요, 그죠? 많이 버리냐 적게 버리냐 차이지 다 버리실 텐데, 그 쓰레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립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매립하는 한계가 있고 매립할 때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 더 이상 뭐 어디다 묻을 때는 이제 끝이고요. 이제 무조건 상당수는 거의 다 태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떤 인간 소비의 또 결과물이라고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제 소비를 줄여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은 좀 위험한 어떤 화학물질, 1군 발암물질인 다육신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육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식품은 수산물이다라는 것이 중국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산물을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별개잖아요. 저도 좋아하지만 별미로 가끔씩 먹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또 수산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너무 과한 섭취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과한 섭취, 그냥 소식을 좀 생활하신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드시더라도 좀 적게 드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 채널을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